영원할 것만 같던 안동 김씨의 세상을 뒤집을 기회가 드디어 흥선군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지? 어떻게 와요? 임금의 환호가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즉위한 지 14년밖에 안 된 철종이 병석에 누운 지 무려 열흘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후사가 없어요? 또 없어. 또 없어. 왜 이렇게 후사를 없어? 못 낳게 하나요 혹시? 수렴 청정하려고. 아 진짜. 철종에 후사가 없었거든요. 왜 그래 네. 진짜. 바로 직전왕 헌종이 죽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철종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동 김씨가 또 막. 그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헌종이 죽던 당시와 철종이 죽음을 앞둔 지금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원왕후가 없어. 없어요? 맞아요. 순원 왕후 김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순원 왕후에서 신정 왕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후사가 없을 땐 누가 정한다? 왕실의 큰 어른. 왕실의 큰 어른. 왕위 결정의 키를 주고 있는 인물 신정왕후. 자, 이 신정왕후는 과연 어느 집안 사람이었을까? 안동 김씨만큼 명문가인 풍양조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궁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왜? 남편 효명세자는 왕위에 오르지도 못한 채 22살의 나이에 요절했고 헌종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아버지와 비슷한 23살에 사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안동 김씨와 시어머니 순원 왕후 때문에 자신의 남편 효명세자와 아들 헌종이 조선 왕실의 왕통에서 배제돼 버린 거예요. 자, 왕통은요, 왕실의 계통이라는 뜻인데 왕위를 계승하는 개념입니다. 순원 왕후 김씨는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해서 이 헌종과 학렬이 맞지 않는 철종을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들은 이제 헌종이 아닌 철종의 왕통을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정통성을 중시하는 조선 왕실에서 왕통이 끊긴다는 건요, 한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어요. 와. 결국 안동 김씨와 시어머니 순원 왕후 때문에 신정 왕으로서는 이거 피가 거꾸로 속출만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맞네. 엄청 열받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만 이 서름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다음 왕위는 오로지 왕실 서열 1위가 된 신정 왕후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다시 넘길 수 있어. 흥성군은 이 순간을 절호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신정 왕후에게 편지를 전달하죠. 바로 그 서신에 왕을 세우는 계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들이 다른 왕족으로 철종의 뒤를 잇게 한다면 김씨들의 권세가 장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후사는 영영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의 계책대로 하신다면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의 왕통이 끊어진 이 신정왕후의 그 서름을 파고들어서 그 왕통을 다시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 설득한 흥성군의 그 야심찬 계획. 자, 과연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자기를 올려달라? 양자로?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정답. 그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오, 예.
자, 이 흥성군의 계책을 전해 들은 신종하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요. 빼앗기는 것보단 낫죠. 네. 오히려 그래. 좋아. 네. 이 제안을 아주 흡족해 한 신정왕은요, 당장 흥성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은밀하게 다음 왕위를 모의하죠. 이게 야사에 나온 내용이지만 분명히 서로 결탁을 했을 겁니다. 흥선군은 이 종친부의 실세였고요. 그리고 신정왕후는 내명부의 수장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치적 파트너로서 그 관계를 다져갔을 겁니다. 1863년 결국 철종이 승하하고 신정왕후가 다음 왕을 발표합니다. 바로 흥선군의 아들,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었습니다. 드디어 고종이. 흥선군의 첫째 아들은 19세, 둘째는 12세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흥선군의 첫째 아들이었을까, 둘째 아들이었을까? 첫째가 딱 좋은데. 19세. 그러니까 당신들은 권력을 못 갖는 거예요. 아, 그 맛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첫째가 안 돼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설마 수렴청정? 그렇죠. 아니 그렇게 당하고 자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렴청정이 뭐길래. 네. 아, 일단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안동 김 씨의 그 잔재를 좀 없애야 되잖아요. 네. 이제 좀 권력의 생리를 좀 아셨습니다. 이제 좀 맛이 나고 있습니다. 아, 예. 무서운 사람이네요. 네. 그건 수렴청정을 염두에 두는 선택이었죠. 근데 이것도 어디서 본 장면이죠. 네. 네. 계속. 안동 김 씨가 수렴청정하기 위해 둘째인 철종을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안동 김 씨와 흥성군이 왕을 세우고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후사 없는 왕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왕을 세우고 왕위 계승 후보자 중 더 나이 어린 이를 선택해 입양으로 수렴청정을 한다. 그래서 안동 김 씨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종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위에 앉은 고종을 공격하는 건 스스로 과거의 자신들을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세간의 업신여김과 수모를 감내해온 흥선대원군이 마침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왕의 생부라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12살의 어린 왕 고종이 즉위한 날, 지금껏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까지 3대 왕의 강력한 외척으로 권력을 누려온 안동 김 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다시 뺏어오지?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오호. 아직은 자신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깜짝 놀라긴 했죠. 그런데 그래서 뭐? 너 뭐 돼? 오. 오히려 더. 왕의 아버지인데? 야,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이야. 자, 먼저 배원군은 관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없어서 궁궐에 가서 국정을 돌볼 수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하들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출장을 오거라. 그렇죠. 신하들이 조정에서 논의한 일을 자기의 집에 앉아서 보고받는 거죠.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흥선대원군을 통해야만 가능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보던 흥선대원의 저택은요, 오늘날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운현궁입니다. 이 운현궁은요, 당시 왕이 살던 창덕궁과 불과 400m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죠. 궁 밖에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더 쉽게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운영군과 궁을 잇는 전용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용문은요, 고종과 흥선대원군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흥선대원군은 이 문을 통해서 한밤중이라도 마음대로 궁에 드나들었고요. 고종도 사실 이 흥선대원군의 문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왕이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고 챙기니까 이제 안동 김씨는 물론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밖에 없었겠죠. 수렴청정을 하는 건 신정왕후지만 진짜 실세 중의 실세는 누구다? 흥선대원. 흥선대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아버린 겁니다. 고종과 신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흥선대원군은요, 안동 김씨의 권력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지금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정이 전부 다 안동 김씨 판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대로 덤빈다? 야, 요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입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의 적을 와해시키는 방법. 이간질. 내란을 일으킨다. 이간질. 맞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 내부의 분열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시 안동 김씨는요, 김좌근, 김흥근처럼 근자 학렬을 쓰는 윗세대와 김병학, 김병국처럼 병자 형렬을 쓰는 아래세대가 섞여 있었어요. 자, 대원군은요, 이 중에서 병자 학렬 안동 김씨를 살살살살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안동 김씨 김병학 같은 경우엔 고종의 스승으로 삼아서 경연에 적극 참여시키고요, 통 크게 좌의정 자리까지 내줍니다. 반대로 근자 학렬을 쓰는 안동 김씨에게는 이렇게 대하죠. 영동영부사 김좌근은 마땅히 기로소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쾌장을 하사하는 예를 거행하라. 김좌근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기로소.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기로소? 로가 이게 약간 늙을 로자. 그죠? 이제 약간 관직을 놓고 은퇴, 명예퇴직 같은 느낌으로. 기로소는 정계에서 은퇴한 관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좌근한테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은퇴하시지요 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첩에게 뭐하라고 시켰던 인물이에요? 절. 네. 자신의 첩에게 절하라고 시켰던 그 김좌근. 이제는 김좌근을 정치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의 이 편가르기에 안동 김씨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었을 것 같아요. 나누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원군에게 잘 보이려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나뉘고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하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며 똘똘 뭉치던 안동 김씨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섭다 진짜. 무서운데. 흥선대원군의 안동 김씨 몰아내기 다음 단계는 안동 김씨의 동무되었던 어느 기관이었죠? 비변사. 네, 그 비변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때는 왕과 대신들이 국정을 의논하는 회의가 있던 날 비변사 간부 12명을 파직하는 거였습니다. 파직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뭐 회의 불참. 비변사의 간부들이 회의에 불참한 지극히 평범한 사건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비변사를 의정부의 임시관청으로 격하시키고요, 문서에 찍는 비변사 인장까지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가 마르지 않는 권력을 세습할 수 있게 해줬던 그 비변사를 하루아침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비변사를 없앤 게 안동 김 씨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 좀 있었을까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안동 김 씨는 이 비변사를 통해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포라든가 아니면 둔전이 같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안동 김 씨 세력 대신에 종친부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실무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등용시킵니다. 그래서 안동 김 씨들은 군사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똑하다. 커요. 지지 기반이 흔들린 안동 김 씨는요, 이제 바람 앞에 등불.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 씨를 권력의 중심에서 몰아낼 마지막 수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시선은 단지 안동 김 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흥선대원군이 내린 단호한 결정, 그건 바로 서원 철폐였습니다. 서원철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뭔진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다 보니까 그냥 단어만. 단어만 들으니까 조금 생각나요. 예, 뭐예요? 자, 원래 서원은 유교 연구 기관이자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즉 유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엔 600여 개의 서원이 있었고요. 각 향촌에 구심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본래 취지를 잃고 여론을 조정해 당쟁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려요. 또 서원은 세금도 안 내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찬조비를 뜯는 등 횡포를 일삼아서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혁파하고 싶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서원에 모이는 유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안동 김씨와 가까운 세력이었거든요. 그 말인즉 서원을 철폐하면 자연스럽게 안동 김씨를 지지하는 세력까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선언이 떨어지고 유생들의 항이 격렬했죠. 그렇죠.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름을 적어 올린 연명상소가 올라오고요. 죽음을 불사한 유생들이 대궐 앞에 대거 몰려듭니다. 궁궐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까지 엄청난 반발이 쏟아집니다. 이런 유생들의 조직적 반발에 대원군이 보인 반응, 혁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서원은 지금 도적대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단호하다. 그냥 뭐 강하게 밀어붙이네요. 강력하게 서원 철폐를 단행한 흥선대원군. 그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 결과 전국 600여 개의 서원 가운데 나라에서 인정한 47개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의 민심은 어땠을까요? 완전 흥선대원군을 지지하게 됐죠. 맞습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이랬을 잘한다. 것 같아요. 예.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의 민심 또한 흥선대원군을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안동 김씨는 완전히 구심점을 잃게 되죠. 이렇게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막을 내립니다. 철저한 양측의 두뇌 싸움이 되게 짜릿한 것 같고. 똑똑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3연속 왕비를 배출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며 권력의 정점에 선 안동 김씨와 상갓집의 개, 취급을 받던 그 비주류 왕족에서 왕의 아버지가 된 흥선대원군. 두 킹메이커들의 한판 대결, 그 최종 승자는 흥선대원군이었던 겁니다.